안녕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장 양창진입니다. 저는 1997년부터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전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만드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학 자료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중현 소개, 자료 큐레이션의 의미, 한국학 자료 큐레이션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978년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설립하고 2005년 오늘의 이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데 한국학대학원, 장서각, 국제교류처, 도서관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장서각은 조선왕실 도서관으로서 고서 14만 책과 고문서 50만여 점을 소장한 국내 최대 고문원 소장처의 하나입니다. 조선왕실 의궤 등 유네스코 기록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속속 디지털화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자료를 디지털화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큐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지식과 정보를 다루다 보면 큐레이션이란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큐레이션은 박물관 전시작품을 기획하고 설명해주는 큐레이터에서 나온 말입니다. 박물관의 큐레이터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전시하는 모든 과정을 수행합니다. 큐레이션은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로 의미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수집하여 디지털 형태로 정제하고 활용을 하는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식 큐레이션, 정보 큐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학 자료 정보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물 자료, 사전류, 사료, 목록 등을 수집하여 특성에 맞게 분류하고 텍스트, 이미지 등으로 가공하여 인터넷 서비스하거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큐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큐레이터는 한국학에 대한 전문가적 소양과 이를 디지털로 조직하는 능력을 겸비하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큐레이션은 디지털 큐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학 자료가 디지털화된 결과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자료가 큐레이션 관점에서 재활용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인물 정보입니다. 역사는 인물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물 정보는 가장 대표적인 사료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및 한국역대인물 정보 등 많은 인물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련 논문과 교양서에는 인명, 서명이 많이 등장합니다. 역사 연구는 인간과 문헌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표기 형태도 다양합니다. 한자로 하기도 하고 한글과 한자를 섞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기호와 숫자를 결합하기도 합니다. 학술 논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인명 표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를 간단히 입력할 수 있으면 매우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 탑재하였습니다. 보실까요? 이런 문제는 서명에도 있습니다. 서명도 다음과 같이 한글, 한자, 특수 기호가 혼합되어 다양하게 표기됩니다. 이런 것도 위에 프로그램처럼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지금 준비 중이니 곧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한자 사전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한국사 연구는 한자와의 소통 행위이기도 합니다. 한자의 뜻을 연구하고 한자의 모양을 연구합니다. 처음 보는 한자가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자 자체가 큐레이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옛부터 많은 한자 사전이 있었습니다. 한나라 허신이 지은 설문해자, 오늘날 한자 사전의 모범이 된 강의자전,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자전 등 많은 사전이 있습니다. 또한 대동운부 근옥과 같이 한자를 중심으로 사물을 설명한 백과사전도 있습니다. 한중현은 이러한 사전을 바탕으로 고문원 서체 사전을 기획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한자에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등의 서체가 있는데 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사전입니다. 민간 포털 사이트에서도 한자 사전을 서비스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을 만든 후에 그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서체 열람이라는 목적을 넘어서는 새로운 활용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바로 전서체 폰트 제작입니다. 자, 볼까요? 지금 보는 것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명조체입니다. 하기 습지, 논어의 첫 구절입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이 말을 할 때 글자체가 이랬을까요? 우리가 쓰는 한자 서체는 중국 한나라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에는 아마 전서체로 썼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서체가 바로 전서체입니다. 서체가 아름다워서 오늘날도 묘비나 도장 등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입력하려면 폰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체 사전 글꼴을 참고하여 폰트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체 사전이 이런 식으로 활용되면 공들여 만든 사전의 쓰임새가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드라마 고증을 큐레이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만들었다는 거북선 이미지들입니다. 우주 전남 거북선이라는 애니메이션도 보입니다. 전에는 모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모양이 웅장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양이 변하고 있습니다. 용 머리 위치가 다르죠? 영화 한살에 나오는 거북선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변화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사료를 보고 고증했기 때문입니다. 실록에 용 머리에 총을 쏘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총포를 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 연구자와 큐레이터들이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콘텐츠는 편찬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은 글자와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고 인물 정보는 인물의 생애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콘텐츠 활용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편찬 목적을 넘어서는 새로운 활용처를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큐레이션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학 자료들이 디지털로 가공되어 새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디지털 큐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큐레이션은 정보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